차트 설정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 텐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금방 끝납니다. 차트 설정에 보시면은 그냥 지표명에다가 MACD라고 치면 돼요. 키움증권에서는 지표추가 있죠. 지표추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에다가 지표추가 누르면은 거기 그 검색창이 나오잖아. 거기다가 MACD라고 검색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세부 설정은 단기, 장기, 시그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그널 값은 제가 그 방송 화면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치를 좀 크게 넣은 거고, 단기하고 장기는 기본 세팅이 12하고 26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하고 60을 넣고, 시그널 값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뭐 8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큰 수치로 집어넣고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봤었던 그 화면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단위를 크게 넣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건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저희 정방에서 하는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투자 전략은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 길고 긴 하락 후 횡보 사이클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전망되는 종목을 여기 추세 초입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사자 라는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종목을 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이 추세도 일봉상의 추세가 아니야. 주봉상의 추세예요. 주봉상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트 흐름을 지나간 걸 가지고 되돌려 보았을 때는 이게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이걸 직접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겁나 힘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디피컬티 레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단 힘들다죠. 힘들다. 왜 힘들어? 6시간 반이라는 시간 HTS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속 소요하시게 되면은 그게 은근히 에너지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지. 내가 사놓은 종목은 더럽게 안 움직이는데 옆집 철수 아빠는 오늘도 뭘 사가지고 뭐 상한가를 먹었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어려운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장드리는 이 방식의 투자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방송 시청만 하셨으면은 진짜 한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이 매매 원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를 못하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하게 되면은 매번 이런 걸 만나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꾸준하게 이런 시세의 수익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좌가 계속 상승하는, 계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고 그런 식의 수익 쌓기가 가능해지게 되고, 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다 이 관점에서 스타트가 하는 거예요. 시작이 다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ACD 지표값도 굉장히 두껍게 크게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긴 사이클을 보는 거거든. 장기적인 굵은 사이클. 그래서 굵은 사이클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락에서 상승의 전환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지금 이제 주봉상 차트인데, 코스닥 주봉상 차트에서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변곡의 지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락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 그리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점, 이 지점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 요 지점에 해당이 되거든. 한번 봐보세요.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코스닥 지수가 여기를 기점으로 상승하잖아. 빨갛죠. 그러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로 가죠. 그래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다시 강력한 상승 추세로 바뀌죠. 그래서 색깔이 MACD 오실레이터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클 주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우호적일 때 적극적으로 하고 우호적이지 못할 때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2020년도 5월달 경에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재로 위장한 호재다 라고 하면서 유동성 폭풍을 돈풀기 유동성 폭풍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요 시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리더스탁이라는 이름이 천하에 널리 퍼지던 바로 그 시기죠. 나를 제약바이오의 아버지로 만들어줬었던 이때 당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새끼도 없었던 이 시절에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줬었던 때가 바로 요 시기이죠. 제약바이오의 몰빵치자 있었을 때 요때도 코스닥 지수의 MACD 지표상의 큰 사이클 전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었죠. 그리고 내 주식 전문가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었던 시기가 바로 여기죠. 2018년도 하반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 오직 테마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 전환점이 여기 나왔었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현재 여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요새 something special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MACD의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상승 다이버전스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오실레이터 색깔이 붉게 물들어져 있어서 과열 구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추세의 주기를 기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변곡이 되는 지점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추세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참 좋았죠. 네, 오죽 이때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의 수저의 색깔이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국가부도의 날 영화의 그 유아인이 했던 것처럼 지금 내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던 그 시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온 거라고. 이게 바로 코로나가 바로 그걸 만들어줬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은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해야 될 때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바로 여기이죠. 왜냐면은 대사이클의 순환 주기가 변환이 되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시킨 유동성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참 정말 좋은 시기였었어요. 계속 지난 이 다크했었던 시기, 굉장히 어둠의 시기가 기억에서 잊혀질 만큼, 정말 무색할 만큼 굉장히 좋은 시기를 장기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클을 경험했으면은 지금은 양심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무작정 그냥 상방으로만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 상방 사이클이 진행이 됐고 과열 구간대에 진입이 됐으면은 최소한 이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됐죠. 때마침 유동성 불씨도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무한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이양했었을 때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기보다는 냉정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기 힘든 상황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뭐가 맞서고 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주요 수급들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장이 2020년도 하반기에 경험했었던 그런 사이클의 장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드린 거고, 메이저 수급이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좀 마이너한 성향의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좀 테마가 있고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MACD라는 지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큰 추세의 전환기가 언제 나와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국은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파란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좋아지게 된다 해서 이 변곡이 또 나오게 되면 그 변곡이 되는 지점이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상에서 이 MACD 지표의 어떤 굵은 추세를 보았을 때도 작년 제가 5월, 6월 이때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해야 된다. 지금은 주식을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하다. 아무거나 갖다 사도 수익이다. 이런 말, 전문가 입에서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말 노다지 장이다. 눈 감고 찍어도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던 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2020년도 했었던 방향대로 계속 유지를 하기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변화된 포트폴리오 운영을 잘 하게 되면은 2021년도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2020년도에 누렸던 그런 비슷한 수익 효과를 계속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잘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정방에서 이제 매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변화되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포트 변화를 좀 잘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월달 들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고수익 종목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박자에 맞는 포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잘 이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1년도 2분기는 안전하고 무사히 썸띵 스페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약 3분기, 4분기 요 정도 시즌 2021년도 후방, 연말쯤, 그러니까 가을 겨울 시즌쯤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우리가 2020년도 연초에 봤었던 요런 변곡의 시세가 또 이 뒷 영역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또 한번 또 수익 단치를 크게 열어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때까지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뉴스 기사들 이런 걸 보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어떤 이제 큰 굵은 사이클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시게 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의 증시 상황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MACD 지표값은 굵게 는 겁니다. 단기 20, 장기 60. 시그널 값은 그냥 크게 상관없어요. 시그널 값은 얇게 하면은 이 오실레이터 값이 좀 좁게 나오는 거고, 값을 크게 넣으면은 이 오실레이터 값이 이렇게 크게 변환됩니다. 왜냐면 이 시그널 값이 작게 나오게 되니까, 이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둔감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둔감하게 볼 수 있게 하면 할수록 큰 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 값은 그냥 80으로 크게 굵직하게 나와놓고 이렇게 주봉상에서 큰 굵기를 보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20, 60, 80 종가 기준으로 RSI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차피 기술적 지표라는 거는 제가 이번 방송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기본 원리가 잡히게 되게 되면은 그에 파생돼서 나오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생이 제일 중요해. 가장 생, 오리지널. 우리가 스테이크 이런 것도, 혹은 그 치킨 이런 것도 후라이드 치킨이 맛있어야지 거기다가 양념을 쳐바른 양념치킨도 맛있는 거고, 예, 스테이크 같은 거 구울 때도 아무것도 양념을 바르지 않은 그 오리지널한 상태, 그냥 소금하고 후추간만 하는 그 오리지널 그 스테이크가 맛있어야지 양념을 입힌 것도 맛있어지는 것처럼, 주식의 기술적 지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캔들과 거래량, 그죠? 주가 시세와 거래량 시세,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정립이 되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보조지표를 보는 거는 되게 쉽죠. 예. 원리가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위에 뭐 질문해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번 강의 듣고 원전에 완전 공감 받았고 제 딴에는 대표님의 한전이 아닌 저는 무방이라 두 중에 들어갔는데 원전 선택은 정확했는데 종목이 빗나갔네요. 역시 대표님 안목이 훌륭하십니다. 두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난 거는 같은데
원전 아직 죽었다 생각 안 하는데 중장기로 가져가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는 좀 거시기하고, 왜냐면 난 하고 싶어. 왜냐면 뭐 돌려서 이야기하기보단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된대. 또 신세 한탄 또 여기서 또 들어가죠 또. 나 같은 자는 자격이 없대. 나 같은 자는. 일개 개인 방송을 하는 나 같은 무식한 자는 그런 자격 따위가 없어서 마치 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자격 없는 자가 1대1 투자 자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격 따위가 없답니다. 대중들이 환장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형님들에게 질문하셔야 될 것 같고, 저같이 자격 따위가 없는 무식한 사람에게는 범법 행위가 된다고 하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원전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전 관련된 재료는 사실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올해 연말이 끝날 때까지 홀딩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자고 했었던 게 한전기술이야.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데, 제가 바라보는 이 원전 산업에 대한 미래는 아직 재료가 뭐라고 해야 되지? 꽃을 피운 것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그 몽울이 진 것도 아니야. 사실 이게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거든요. 화제가 될 만큼 막 시끄럽게 와 이래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그게 정점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모르겠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게 벌써 이 정도까지 시세를 보여주게 됐는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목표로 했었던 지점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전략 매도를 해서 한전기술을 5만 원 위로 전략 매도 마무리를 했는데, 이 원전이라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지도 않았어, 제대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세요. 관련된 뉴스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 시세의 중심에 서지 못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ING형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쌤의 대박 기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빨간색을 지니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급사주팔자 들어가죠. 제가 그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을 적당히 좀 빼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 반대되는 이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제 빨간 거,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건강도 좋고 재물운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빨간색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좀 붉은색의 기운이 있는 그런 걸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이렇게 좀 검은색, 좀 다크한 색,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 다크한 검정색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뭐 도움을 줬나? 그게 도움을 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고수익이 나와서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전 이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관련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 시세에 매도를 쳤지만, 이 원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제 테마는 아직 뭔가 정점이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쌤이 우리에게 한전 기술을 주시고 그 주에 기도를 갔다고. 맞아요. 제가 그랬었죠. 한전 기술 매수 딱 시켜드리고
이제 다 됐죠? 매수 체결 전 회원분들 다 완료됐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주말 중에 공을 드리고 오도록 할 테니까, 기도를 드리고 오도록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자고 주말에. 예. 그래 놓고 제주도로 놀러 갔습니다. 그냥 놀러 가서 그냥 하늘 보고 산 보고 하면서 그냥 힐링하면서 종목 좀 잘 오르게 해주세요. 그냥 그러고 온 거예요. 예, 뭐 기도를 지냈다고 하니까 무슨 뭐 제갈공명이 무슨 뭐 동남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신전을 꾸려서 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냥 놀러 가는데 그냥 뭐 그냥 놀러 간다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냥 기도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예, 근데 뭐 그게 뭐 어떻게 또 잘 뭐 됐는지 아무튼간 그렇게 됐습니다. 제주도 용왕님 빨이 세다고. 제주도 용왕님이 뭐 굽어 살펴줬는지 아무튼간 뭐 그렇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예. 붉은색 양봉을 자주 보셔서 그런 거 아니냐. 붉은색 양봉을 자주 보기 위해서 붉은색을 더 가까이 하는 거지. 예. 아무튼 그러합니다. 알파홀딩스. 아, 참, 이거 MACD 세팅하는 건 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럼 알파홀딩스도 한번 봐보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게 파란색 기운이 가득해 있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여기 요 시점에서부터 좀 시작이 나오기 했죠. 근데 이 시점에서 아직 이평선의 배열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이평선의 배열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건 이 이후야. 이 이후. 예. 여기서부터.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났으면은, 그러면은 정배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돼, 얘가. 5선이 맨 위에 있고 20선이 중간으로 들어가고 60선이 맨 아래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탈 거다 라고 가정을 해서 매수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예측대로 가야지 성공이고, 예측대로 가지 않으면은 손절을 봐야 돼. 그럼 이 종목은 이 60선이 지나는 자리. 예. 그죠?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가 깨졌죠. 여기서 깨졌죠. 그럼 추세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건데 추세를 깼어.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손절. 그래, 손절을 하는데 뭘 보라고 그랬죠? 네, 그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그치. 거래량을 보라고. 예. 거래량을 체킹을 해서 거래량이 없다. 아, 그럼 이거는 주포의 흐름에 의해서 추세가 깨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이탈된 종목은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포라는 개념은 이 종목의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금. 예.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세력이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량의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량. 주식 포장마차가 아니라, 예, 주식 포장마차를 주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식 포장마차가 아니라 큰 자금, 큰 손 자금, 대량의 자금이 갖다 패면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를. 이때가 언제냐면 3월 이때잖아요. 3월 이때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3월 달에 지수의 추세가 빠지게 되면서 여기를 깼단 말이지. 그죠? 근데 거래량은 없어. 이렇게 되게 되면 정리를 해도 돼. 손절을 하되 관심 종목에서까지 삭제하지는 마라. 그리고 되돌아오는지를 봐라. 그래서 여기 60선 여기 밑에 지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60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 60선 위로 또 다시 올라오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60선 위로 회복을 한다. 회복을 했었을 때 거래량을 체크를 하세요. 거래량을 체크를 해서
다시 주가가 추세가 다시 정배열을 맞추기 위해서 회복이 될 때 거래량을 동반한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60선 위로 캔들이 이렇게 올라서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다시 이어 붙여서 사도 된다. 그래서 다시 붙여서 이어 사시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가 추세가 다시 방향성을 위로 맞춰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과거에 기록했었던 여기 7,000원 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 윗공간으로 올라가져 있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매도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거를 그냥 쌩까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존버탱을 타겠다. 존버탱 고고싱을 하겠다 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종목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확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추세가 깨져도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보다 이거에 더 우위를 두면서 갈 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존버탱을 탄다든지 오히려 거래량 없는 주가 하락에 물타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굉장히 강력한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뭐랄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돼.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럼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에 그러한 점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반만 점수를 주고 나머지 반은 점수를 못 주겠느냐? 그거는 시장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위치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알파홀딩스는 강세장 속에서 오히려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약세장 속에서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은 아니거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점수를 100점 만점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의 내용을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긍정적으로 주는 가운데 시장까지도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존버탱 플러스 물타기까지도 강행할 수 있을 만한 점수를 줄 수 있지. 하지만 장에 대한 평가가 그 절반을 뭐랄까 까부신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특히나 또 무료 방송을 시청하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리딩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정리를 했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가 깨졌을 때는 정리를 했다가 추세를 다시 복원시키는 시세가 진행되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돌아온다 하게 되면 그때 재매수를 해서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권장드리고. 알겠나요? 그래서 알파홀딩스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존버탱 전략으로 가기에는 시간을 꽤 투자하셔서 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0선의 회복 과정이 나오는지를 보고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잘해준다고 이해가 쏙쏙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시는 우리 또 극소수 매니아층 형님 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밥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땡큐. 네. 대장바락이라고 천재 작가님 같은 회원분들이 계시죠. MACD가 기준선 아래에서 시그널을 골든크로스 하는 것과 기준선 위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 0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 0이라는 이걸 기준으로 이 위에서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과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의미를 둘 수는 있긴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바꾸는 원리가 이 크로스가 나오는 거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윗공간에서 이런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은 이미 이게 추세가 이렇게 상방 쪽에 추세가 나와진 상태에서 약간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다시 크로스가 일어날 때 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많이 위에서. 예,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신뢰를 더 해서 볼 만한 거가 아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약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 침체 구간에 있다가 요 영도선 아래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찐 크로스가 나오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OBB 봤었을 때도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서 약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크로스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때 나오는 화살표는 약간 의미 때가리가 없다고.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얘도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큰 추세 관점에서 크로스가 정확하게 나오게 될 때 그때 나오는 신호가 진짜 찐 의미탱이 있는 거다라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비슷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획일되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을 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라고 그냥 단정 짓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뉘앙스가 뭔지 아시죠? 예. 정확하게 제대로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변곡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영도선 위에서 이렇게 살짝 윗지역에서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라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늘 담은 정원님은 워낙에 뭐 이해력이 좋으시니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예. 엘리트죠, 그죠? 엘리트.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TV 방송에서 사례로 봤었던 거는 우리 그 사면철강 같은 거, 네, 요거 봤었었죠. 그래서 여기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지역, MACD에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지역, 여기죠. 예, 10% 둥둥한 흐름에서 빨간색으로의 전환, 예, MACD의 오실레이터 값이 10% 둥둥해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다? 이평선이 하락 다이버전스, 역배열 추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로 바뀔 수 있는 변곡 지점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쫙 만나게 될 때, 수렴이 될 때 나오는 현상이 이런 지역에서 형성되기 쉽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60선, 20선, 5선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은 무슨 배열이라고 했죠? 그쵸? 네, 역배열이라고 했죠. 네. 거꾸로 단기 이평선 5선, 중기 이평선 20선, 장기 이평선 60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렇죠. 정배열. 역배열은 무슨 추세? 그쵸, 하락 추세. 너무너무 쉬워요. 예, 정배열은 무슨 추세? 정배열은 그렇죠, 상승 추세. 그렇죠. 예, 그럼 주식도 사람의 인생처럼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뭐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즉 이평선으로 보았을 땐 역배열에서의 정배열로 전환이 일어날 때, 그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일어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다? 5선이 맨 위로 올라가고 20선이 중간으로 가고 60선이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현상.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뭐다? 이평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수렴이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돌파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뭘로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를, 그렇죠,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예, 이게 나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이평선의 수렴,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역에서 MACD 지표로 보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온다?
이 오실레이터 값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의 전환이 같이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사면철강이라는 종목도 요때 당시 신호가 있었었고 그때 당시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500원 정도 됐죠. 3,500원 이렇게 점을 여기다 찍어야지. 그리고 현재 7,800원이죠. 2배 이상 올라가졌죠. 그죠? 그래서 요런 전환 지역, 요런 전환 지역이 MACD 값으로 보았을 때는 요런 식으로 전환점의 표시가 나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평선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컨버전스 형상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쵸 전환점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이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에 대한 개념을 보조지표화해서 만든 게 바로 이 MACD이기 때문에 MACD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색깔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뭐랄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CD라는 이 지표의 이름 자체에 다 들어가져 있다고 원리가. MA라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잖아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그리고 이건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보조지표. 컨버전스는 수렴, 다이버전스는 확산. 그래서 이평선이 하락하면서 퍼져 있다가 수렴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수렴으로 만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상승, 다이버전스로 전환이 되고, 이러한 현상에서 이거를 MACD 지표로 보게 되면은 오실레이터 값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만들어낸다. 그쵸? 요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샘플 종목도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직선의 각도가 심하게 꺾이면 세게 간다고 볼 수 있나요? 직선의 각도가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요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팍 올라가면은 세게 간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냐면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 값도 이렇게 탁 바뀌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기 급등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가파른 종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시간을 보냈던 종목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좀 더 적합한 접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락 다이버전스 상태를 경험했었던 애가 이제는 전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았던 애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게 더 극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쵸?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런 개념이죠.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제가 정방 회원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이야기인데, 뭔가 종목이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과정을 오래 보이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심리가 뭐냐면은, 와, 졸라 졸스다, 졸스. 졸라 쓰레기다. 얼마나 종목이 쓰레기면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옌병을 떨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쓰레기틱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깊게 갖게 됩니다. 왜냐면 안 가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종목에 대한 평가를 얘가 지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기준으로 보질 않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재료적인 측면으로 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
저는 그게 엄청나게 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만 가지고서는 저희 이제 회원방에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비비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더 흥분을 합니다. 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세가 터지게 될 때 더 강력하게 가거나 아니면 더 오래 가거든요. 조정의 기간이 기면 길수록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이 상승의 폭이 세질 수가 있거든요. 왜? 이 기간의 조정의 기간을 오래 가지면 오래 가질수록 과거에 기록했었던 시세의 매물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제로. 그게 제로 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세가 불이 붙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찍어 누르는 힘이 없어. 찍어 누르는 힘이 없이 방향이 상방 쪽으로 쫙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게 가거나 아니면은 길게 멀리 가거나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누구는 졸라 쓰레기여가지고 이 종목이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단순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올라가면 좋은 종목, 떨어지면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러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쵸? 예. 이 종목이 미래 상황이 되었을 때 쓸모 대가리가 생기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미래가 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지 지금 현재 주가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종목, 떨어지는 종목은 나쁜 종목이니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치고 고가에서 물리는 기회는 계속 만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쉬운 원리이죠.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SBS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셔서 비트코인 투자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리포터가 딱 인터뷰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가 과간입니다. 그냥 많이 떨어지길래 싼 거 같아서 샀고 그냥 많이 올라가길래 비싼 거 같아서 팔았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는 거 없다고. 그냥 남들이 하길래 나도 했다고.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웃어? 크크크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길래 싼 거 같아서 샀고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비싼 거 같아서 팔았대. 그래서 돈을 벌었대. 예.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그죠?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웃기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야 이거 잘 올라간다.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평가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이거 떨어지네. 야 이거 그지 같은 애구나. 하면서 팔 생각하고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패스,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만나고 하게 되니까 계좌의 수익이 주식 투자의 성과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 저가에 살 수 있으면서 상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런 종목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하는 투자 방식이 좋다. 그죠? 그리고 결과를 너무 일찍 보려고 하지 말라고. 일찍 보려고 하지 말고 주봉과 월봉 관점으로 긴 추세를 보시면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어차피 주식은 한 번 수익 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더 슬픈 이야기 해줄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카카오가 좋대. 카카오 써보니까 뭐 4,700만 국민 다 카카오 쓰고 있고 뭐 이런 기업이라면 뭐 안 망할 것 같고 해서 주식 사놓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샀대 그냥. 현재가 기준으로 한 2만원 될 때 지금 이제 이때 당시 한 10만원이었죠. 그죠? 지금 이제 수정주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때 샀대. 그러니까 지금 12만원 됐어. 6배 갔어. 이 계좌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냐고요. 단타 매매를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카카오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카카오 같은 기업은 안 망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다들 쓰고 있는 거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아도는 게 돈이니까 그냥 1억 원어치 샀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게 12만 원까지 가서 6배가 상승해서 1억이 6억이 됐어. 이 계좌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냐고. 2019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똑같은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죠? 날고 긴다고 하는 그 트레이더 형들이 이 계좌를 이길 수가 있느냐. 내가 봤었을 때는 없을걸?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투자 성과가 계좌 수익에 직결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매일 같은 수익이 반복되면서 누적 수익률을 막 쌓아가는 그런 투자가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형태의 이런 좀 고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이게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그 각각의 시국에 맞게, 뭐 이렇게 뭐 5배, 6배까지는 못 가져간다 할지라도 대략 한 50%에서 한 100%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상승 추세 초입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얘도 MACD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도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죠. 여기서. 2019년도 5월에서 6월 사이, 5월 한 중순경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뭐가 나와 또? 이평선이 60선, 20선, 5선 역배열, 5선, 20선, 60선 정배열. 전환이 일어나잖아. 거래량 생기죠. 수급도 좋아. 투신과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순매수를 갖다 들이대면서 거래량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당시 가격이 현재 수정주가 기준으로 24,000원입니다. 그렇죠. MACD에서 변곡점이 여기서 표시를 딱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주가 보시면은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중입니다. 아직도 추세가 안 꺾였어. 예. 그러면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죠. 그렇죠. 이런 빅사이클, 대전환기가 나오는 종목만 골라 잡아서 매매를 해보는 거지. 예. 그러다 보게 되면은 저런 성질을 갖고 있는 종목을 1개, 2개, 한 3개, 4개, 한 5개 정도, 5개를 뿌려놔. 집중 투자를 해서 5개 정도 뿌려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2개만 성공을 한다. 얘가 실패했어.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했고, 얘는 마이너스 8%에서 손절했고, 얘는 마이너스 15%에서 손절을 했어. 하지만 2개가 성공했어. 그래서 얘는 80%에서 수익을 받고 얘는 150%에서 수익을 봤어. 그럼 이 계좌는 반드시 이 계좌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좌는. 하지만 승률은 고작 몇 프로? 5개 중에 2개밖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승률은 40%입니다. 그죠? 거꾸로 얘도 성공했고, 얘도 성공했고, 얘도 성공해서 10% 수익을 받고 8% 수익 받고 15% 수익을 봤어.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80은 조금 오바스러우니까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고, 얘가 마이너스 60% 손실이 났다 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계좌는 어떻게 돼? 이 계좌는 반드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 얘도 수익이 났다고 쳐볼게. 얘도 한 8% 수익이 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마이너스 60%짜리 종목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계좌는 반드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4개의 수익을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5개 중에 4개가 성공이야. 그럼 몇 프로요? 80% 승률이죠. 80% 승률이 나면 뭐해? 나머지 20%가 이게 다 까먹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시는 전문가 리딩방의 불편한 진실.
승률이 80%이지만 계좌를 못 가. 왜? 이런 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된 종목이 쭉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수익이 난 것만 매도 정리가 돼서 카운팅이 되니까 이것만 승률 체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승률은 높게 구라지를 칠 수 있는데, 그죠? 이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종목 몇 개 때문에, 그죠? 이 전체 계좌가 플러스 수익이고 진짜 2배, 3배의 계좌를 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못 보여주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승률이나 상승률,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고수익을 만날 수 있는 종목을 몇 개나 성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고가권의 수익을 몇 개나 만나는지가 계좌를 가르는데 가장 뭐랄까 필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몇 개의 종목을 연속으로 수익을 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을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서 최소 5개 이상 만난다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인생에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을 뭐 더럽게 조금 샀다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는 거고, 충분히 내가 판단을 해서 제대로 산 종목이 100% 이상 수익이 났고 그게 5개 이상이 있었었다 하는 그런 투자분들은 분명히, 그쵸, 주식 투자 원금보다 최소 50%에서 계좌 수익률 50%에서 많게는 한 3배 정도, 많게는 뭐 5배 정도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다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주식 투자의 진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모든 종목을 이런 식의 수익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수익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꼭 한 번은, 여러분도 주식 투자 인생에 꼭 한 번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런 고수익 종목을 만나셔라. 그리고 그게 5년이 쌓이고 7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극도로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마하세븐 형님과 같은 그런 식의 투자 스타일로 단기적인 어떤 스캘핑식의 어떤 매매를 누적적으로 쌓아가서 승부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신다면은 말리지는 않습니다. 말리지는 않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 이야기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게 나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100%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싶네요. 내가 과연 그 레벨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게 되어져 있는지, 기반이 닦여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깔끔하게 체념하시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길, 소수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가게 되면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그 방향성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나침반 같은 도구로서 MACD 활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도 한번 샘플로 MACD 지표 설정값 알려드린 대로 세팅해 놓고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장중에 또 공개 방송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뭐 회원방 가입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운영자님이 뭐 전화상담 받고 있으니까 전화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운영자님하고 전화 문의하시고 내일 뭐 장중 공개 방송에서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대박친구 이 일부 강의 방송이 이제 5월달 중에 또 종료가 될 겁니다. 시즌이 이제 5월달 중에 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요. 한 이제 2번, 3번 더 하게 되면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매주 화요일마다 공개 방송과 또 TV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푹 쉬신 다음에 내일 장중에 뵈실 분들 뵙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도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다시 보기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시 보기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씩씩님도 수고하셨고 매주 하고 있었잖아. 달피 팝콘님 왜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매주 화요일마다 밤마다 이 짓을 하고 있었었는데 정방 회원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공방을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틀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